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정말 할 만큼 하고 나면 미련이 남지 않는다고 하던 그 말뜻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전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지는 이제 2년쯤 되었네요. 마침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글을 적어보네요. 전 남편과 저는 취업준비 카페에서 만나 스터디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서로 목표하는 바가 같았기에 얘기도 잘 통했고 자주 만나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졌죠.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결국 사귀기로 하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부담감이 절실함으로 바뀌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 좋은 곳에 취직했고 전 남편은 저보다 1년 후에 원하던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걸 고마워했기에 남편도 저에게 너무나도 잘했고요. 무리 없이 결혼했고 결혼한 해에 아이도 생겨 정말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애도 낳고 이듬해 또 임신을 하게 되다 보니 더 이상 휴직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 결국 육아휴직 수당만 다시 받고 권고사직 쪽으로 얘기가 되어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노력해서 이뤄낸 것이었지만 두 아이 엄마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나 봅니다. 섭섭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저도 밖에서 일을 해봤기에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육아는 반반이다. 남편도 도와야 한다 하는 친구들. 제 부모님 말도 그래 하며 넘겨버리고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저 또한 애 둘 키우며 집안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잠도 모자랐지만 꼭 아침밥은 챙겨주고 싶었고 이 남자한테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이 제 만족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관두고 집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셔서 저한테 엄청 툴툴거리고 밉게 행동하셔도 다 받아주고 잘해드리려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제가 딸은 아니지만 딸 없으신 시어머니에게 친딸처럼 되고 싶어서요. 친정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정도로 헌신하고 제 가정을 소중하게 했습니다. 남편도 제 노력을 아는지 일, 집 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고 늘 저를 도와주려고 했었죠. 근데 그런 이상적인 생활 속에서 현실의 벽이 높아지니 조금씩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벌이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고 시댁과 저희 집에 보내는 용돈까지 정말 빠듯했습니다. 각자 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생활했는데 제가 열심히 집안일 하기는 하지만 남편 월급으로 돈 보내는 것이 어찌나 눈치가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안 도와드리기에는 각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게 늘 불만이셨고 저한테 아들이 갖다 주는 돈으로 부모님 봉양하면 고마운 줄 알고 더 잘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노든 것도 아니고 충분히 기분 나쁠 법했지만 제가 그러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까 그냥 꾹 참았습니다. 알겠다고 하면서요. 도시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도 알았으니까요. 맨날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 상황에 남편도 조금씩 지쳐갔는지 다정다감했던 모습은 없고 남들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뭐 장인장모 덕으로 뭐 했다더라, 아님 아내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등등. 듣고 있자면 제 마음도 너무 답답했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라는 못된 생각까지도 그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제 자신을 혼내며 그딴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어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죠. 그렇게 4년을 버티고 애들도 둘 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자 저는 얼른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섰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고 그러는 게 좋겠다고 얼른 나가라 했죠.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단절되어 제가 원하는 분야 쪽에서 일하는 건. 그래서 관련도 없고 월급도 작은 곳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갈수록 일이 너무 고되었습니다. 돈 아낀다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앉아만 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고
장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었고 집에 돌아오면 또 제2의 출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케어부터 집안일까지. 늘 제가 하던 일이고 남편한테 부탁 한 번 한 적이 없는 터라 그냥 당연히 제가 할 거라 생각하고 습관이 되어 손도 까딱 안 하더군요. 그렇게 집안일에 밥 차려주고 애들 씻기고 잠들라 하면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또 몇 시간 자다가 6시면 일어나야만 했죠. 그런 힘든 생활을 6개월 하는 도중에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 싸워본 적도 없고 아무 낌새도 몰랐고 그냥 저는 열심히 살기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 저는 그냥 벙쳤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습니다. 약사였고 이미 시어머니한테도 인사시킨 것 같았습니다. 돈 잘 버니 시어머니도 벌써 며느리 취급해주며 만나고 있었고 저한테는 둘 다 숨기며 타이밍 보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근데 제가 뭐 틈 하나 없이 생활하니 꼬투리 잡을 것도 없고 결국 저런 식으로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뭐 제대로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합의이혼 당했습니다. 다행히 직장은 있던 터라 딸아이 둘은 제가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양육비를 받기는 했지만 쪼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던 저인데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살려니 독해지더군요. 독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원망이 너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뭐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죠. 젊었을 때처럼 공부했습니다. 회사 다녀오고 애들 재운 뒤 공부하고 잠들고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애들 맡기고 공부하고 그렇게 1년을 하던 와중에 뜻밖의 좋은 기회가 와서 일단 계약직이지만 기업의 프로젝트 팀으로 합류할 수 있었고 잘 해내면 정식도 보장해주겠다고 해주셔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의 전성기가 시작되었고 능력 인정받으며 고페이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원천 기술을 큰 회사들이 가져가려고 제안서가 많이 와 있었고 그 와중엔 전 남편의 회사도 있더군요.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으나 역량을 미칠 수는 있었기에 그 회사의 제안은 패스하려고 하니 사장님께서 이유를 묻더군요. 대충 여차저차 하다 말씀드리니 여자 혼자 대단하다면서 더 제 능력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여기저기 회사 담당자랑 만나고 다니셨는데 딴에는 제 복수해 주신다고 전 남편 회사 계약 담당자분한테 그 얘기를 해서 엄청 난감해진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계약 날라가게 생겼다고 하도 닥달을 들어서 결국 저한테 전화 왔더군요. 왜 괜히 이혼한 사람 얘기 꺼내서 곤란하게 만드냐고 뭐라 하기에 발 쭉 뻗고 편히 잘 살 수만 있을 줄 알았냐? 하고 욕을 해줬습니다. 저도 제가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착하게만 살았던 제가 입에서 험한 말도 이제 알아서 나오는구나 싶어서요. 그 후에 들어보니 결국 승진 대상자 심사에서도 탈락하여 아직도 진급 못했다고 하더군요. 고수했습니다. 제가 더 앞서가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포기한 커리어를 내가 맘만 먹으면 너 넘어설 수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회사 시스템도 저와는 잘 맞았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 주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나날이 커갔습니다. 뭐 이쯤 하면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낮에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잘 지내냐고요. 일체 애들도 안 궁금해하시던 분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애들 잘 있습니다. 딸만 둘이라고 아들 낳으라 그렇게 성하시더니 손자는 생기셨고요. 물으니 아들은커녕 생일상도 못 얻어먹는다고 한풀이 하시더군요. 너처럼 예의 바르고 시애미한테 잘하는 애 없는데 내가 눈 뒤집혔었다고요. 지금 며느리 약사라고 몸에 힘주고 집도 가까운데 찾아오기는커녕 전화도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집안일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흉보셨습니다. 요새 땡땡이 아침도 못 얻어먹고 다녀서 삐쩍 골았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애들도 있는데 다시 재결합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제가 안 받아줄 거라고 자신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고요.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하시기에 볼 일 없다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야 애들 볼 권리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정한 날 보여주는 거고 애들 보고 싶으면 그때 보시고 저는 앞으로도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하니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끊으시더군요.
늙음하게 며느리한테 천대받고 무시당하니 이제서야 제 생각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애들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서 앞으로 이런 전화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못 박았죠. 그러니 왜 이리 독해졌냐고, 너답지 않다고 하기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이렇게 만든 건 당신 내고 덕분에 이렇게 잘 산다.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림하며 주는 돈 받으며 눈치 보며 살 뻔했는데 고맙다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끊고 나니 2년 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네요. 정말 무던히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른 하늘은 날벼락처럼 이혼당하고 능력 없고 돈 없는 쓸모없는 애 취급당하다가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이 울고 힘들었네요. 잘 크고 있는 나의 아가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엄마가 최고라고 맨날 해줍니다. 더욱더 힘내서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낮에 전화 받고 속 시원하게 뱉고 나니 전에 살았던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한번 끄적여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